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한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5천 명대에 이르는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오미크론이라는 암초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 혜택 적용 시설도 실내 다중이용 시설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송년회와 여행 그리고 출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했던 연말 대목을 또다시 잃게 됐다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처럼 활기를 되찾나 싶었는데 우울한 연말이 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오미크론과 확진자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료기관과 종교 모임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 여파로 병상 가동률도 75%까지 올랐습니다. 정읍시와 민원인과의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행정당국이 출구를 찾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한 유치원 원장이 교사에게 지속해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 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원장의 파면과 피해 교사들의 심리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에 고창군의 고인돌 운곡습지마을이 포함됐습니다. 인구 감소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의료기관과 종교 모임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2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도내에서 7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0명, 고창 10명, 익산 9명, 군산 8명, 남원 5명, 정읍 3명 등입니다. 전주와 익산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 모임을 연결고리로 누적 감염자 수는 21명이 됐습니다. 고창 지역 병원과 관련해서는 31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여파로 전북도 내 병상 가동률은 75%까지 올랐습니다. (4,944명 대 127명) 12월 3일 0시 기준 한국과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한때 하루 2만 5천 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보름 동안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 명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 다음 숫자 한번 보시죠. 80.22% 대 77.31%.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더 높은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우리는 증가한 반면 일본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검사량 축소설입니다. 하지만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우리나라가 30만 건, 일본이 22만 건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검사량 축소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는 접종 초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사용했었지만 일본은 화이자와 모더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접종 6개월 이후 급격한 항체 감소가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이 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확진자와 사망자의 다수가 고령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돌파 감염자라는 점도 이 분석을 뒷받침해줍니다. 또 다른 차이는 10대 청소년의 접종률입니다. 일본의 10대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지만 우리나라는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요인이 실제 일본 확진자 급감 미스터리를 풀 열쇠일지 전문가들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K-방역이라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 이때 방역 선진국의 명예를 하루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치원 원장 A씨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혀왔다며 A씨의 파면과 함께 피해 교사들의 심리치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전주시 모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며 교사들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방학 중인 교사에게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A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관광 분야 국제기구인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에 고창군 고인돌 운곡습지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UN 세계관광기구는 지난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마을 2곳을 포함한 최우수 관광마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75개 국가에서 170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44곳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인돌 운곡습지마을과 신안 퍼플섬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간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첫 일정으로 익산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찾았습니다. 이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거리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인 4일에는 군산 공설시장 방문에 이어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센터에서 국민반상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남원 의료원으로 이동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언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읍시와 민원인과의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을 찾은 지난 2월. 지역 내 한 관광농원에 대한 정읍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부정비리 특혜에 비해서 너무나 솜방망이 쳐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분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십 년 동안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비산먼지와 수질오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도 여전합니다.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정읍시의 인사비리 의혹. 또 정읍시가 불가 입장을 내놨지만 버섯재배로 위장한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나 비판을 제기했던 일부 기자와 시민단체에 돌아온 건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일부 시청 직원이나 시의원과 같은 공직자까지 고소에 가세했습니다. 시 행정이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나 시민을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의원이 지난 5월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무한 보류 중입니다. 이게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버리면 그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그 주동성 있게 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성공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호미로 맞을 것을 가래로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것처럼 저는 그동안의 시에 대해서 생겨났던 각종 민원, 그것이 또 결론은 시민단체까지 연결되고 방송까지 나오고 해서 정읍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실추가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선 7기를 포함해서 지금은 다변화된 그 국민들의 어떤 욕구의 표출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정읍시가 청사 건물 전면에 내건 양무정읍 시무민주.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도 없었을 거라는 글귀입니다. 민원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읍시의 진지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비단 정읍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테고요. 시민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소통창구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잖아요. 제 기능을 다하고 있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요. 네, 또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 공권력 행사자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재판 선례도 있는 만큼 좀 씁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돼지 1,1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오원천변의 장제무림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장제무림은 느티나무와 팽나무 등이 하천을 따라 띠 모양으로 1000m가량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제무림은 마을과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다른 하천 숲에 비해 길게 조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숲의 생태와 경관이 보전 가치가 높을 경우 지정돼 관리를 받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오는 16일부터 8일 동안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상담 신청은 전북 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상담에는 교사 40여 명이 참여하고 내용은 수험생별 적합한 전형과 성적에 따른 학과 안내입니다. 동화 정수장에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수돗물 송수관을 복선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상반기에 복선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수관로 전체 길이는 20.4km로 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동화정수장 수돗물은 1개의 송수관으로 남원과 순창, 곡성과 장수, 임실 등 5곳에 공급되는데 파손될 경우 급수가 중단될 수 있어 복선화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